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용도의 갈피에는 만경대 혁명 사족지 기념품 공장을 찾으시오 공장에서 생산한 자그마한 제품도 소중히 여기시며 일꾼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깊이 새겨주신 가슴 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재로 제코 생산 공정을 꾸렸다는 복을 받으시고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꾸 완성이고 다 마지막에 보시고 그 자꾸 두시고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 아들한테 우리가 만들어 온 걸로 이제 하게 됐다고 오늘 인민을 위해서 또 좋은 일 하나 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오늘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망대명사적 기념품 공장이 이젠 그 보배 공장이 됐다고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장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 공정으로 돌아보시면서 생산을 활성화해서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때 기념품 작업반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만든 모자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제품 견본실에 이렇게 모자도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는 모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색깔에 관계없이 검은색 조임띠로 이렇게 달아놓고 또 상표도 보면 자수로 망영대 기념이라고 이렇게 쓰어놨댔습니다. 그런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상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표를 만들어서 붙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기여와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 인민 소비품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육모자뿐 아니라 여성들의 기여와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절모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모자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자의 형태와 색깔, 장식 하나를 놓고도 집체적으로 토의도 하면서 하나하나의 제품을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름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업적이 찬란히 빛나는 내조국 땅에 역사적인 조국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이며 조선혁명의 빛나는 역사가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에는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항일혁명 투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밀림 속의 병기창으로 불리우던 당시 서왕정유격구에 꾸려진 무기수리소 모형입니다. 보시다시피 무기수리소라고 하지만 선반 한 대도 없는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선원금 박영순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 투사들이 작탄도 만들고 나무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선원금 동지는 작탄을 만들던 과정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동지들이 일을 그만둘 것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그러는 동지들을 위로하면서 선원금 동지는 나에게 심장이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다리가 있다. 그러면서 손도둠으로 줄칼을 쓸고 정말 세 줄을 차르면서 마지막까지 작탄을 제작했습니다. 박영순 동지 역시 우리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선구자로 일편단심의 전형적인 혁명가로 내세워주신 항일혁명 투사입니다. 박영순 동지는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군복 제작 과업을 받았을 때 한 대밖에 없는 그 바늘침이 부러지자 덧바늘을 정말 손끝으로 하나하나 갈아가면서 바늘기까지 뚫러서 그 제2일에 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사령관 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 속에도 소슴없이 뛰어드는 결사관철의 정신, 불같은 혁명 정신이 있어 항일혁명 투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기나긴 항일 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전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 사람의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덕기 한 자루만 가지고서도 단 며칠 동안에 미령을 또 촉촉 지어놓았고 또 재봉대도 자체로 건설해서 거기에서 이 군복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체로 의약품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치료도 하고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둥사 잉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자체로 만들어서 출판물 보급 사업도 진행했고 또 국수 분툴까지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에게 있어서 자력갱생은 곧 생명이고 승리이며 미래였습니다. 피어린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나래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조선혁명 특유의 생명인 백불불굴의 혁명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폭을 높이 발휘하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위촌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가자.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지금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전력 생산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하반년 기간에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송에서는 상반년도에 전력 생산 과정에 얻은 경험의 토대에서 하반년 기간에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장마철 기간에 맞게 화력발전 설비들이 대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해 가는데 중심을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빈 날개를 교체하고 또 보일러들의 단열벽돌을 도입해서 연소 효율과 열 효율을 높여서 전력을 중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력발전소들에서는 풍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육지원성을 비롯한 용관 단위들과 연계해서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유역에 위치한 조수대에서 풍물에 의해서 하류지대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이런 사전 대책들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수력발전소들이 구조물 보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또 효율 높은 수차들을 도입해 가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과학기술의 힘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앞세워서 더 높은 전력 분산으로 인민경제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자고 합니다. 그 전력지리 정보 체계를 이용해서 성전 계통의 그 도중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 사업을 같이 우리가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안남도에도 우리가 시범 도입해서 지금 많은 전기를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경남도, 이 황해북도 1인 단위들의 하반년도에 구축해서 성배전 계통에서의 도중 손실을 줄이기 위한 1인 사업들을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소에서는 상반년에 거둔 성과에 토대해서 이제 하반년도에도 이제 보일러 원료인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비롯해서 8건의 기술혁신안을 세우고 내면서 끝내게 되면은 매월 전력 생산 계획을 105% 이상 넘쳐 수행할 걸로 타산하고 있습니다. 7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원산 군민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8월에 들어와서도 설비관리, 물관리를 짜고 들어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장마철 큰 물과 폭우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장마철 조건에 맞게 큰 물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 석탄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 부문에서 장마철도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자면 무엇보다도 갱들이 배수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이번 장마철 피해막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연합교수에서는 현재 수십 대의 펌프를 증설했습니다. 특히 침수 위험성이 많은 북촌탕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갱들의 이제 배수 갈로들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이 배수 능력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펌프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강 공무 기지들에서는 펌프 부속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예비로 조성하고 있고 베어링도 수지 메달로 대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비 내림량이 많은 속에서도 연합교수의 존발적 탄강들에서는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우시군에서는 중소하천들에 대한 제방공사와 물길 정리에 용량을 집중하면서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시군은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우시군이라는 게 비가 많이 안 온다는 데로부터 우시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보게 되면 재해성 기후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난해만 해도 태풍 8, 9, 15를 비롯한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도 손실을 입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국토관리 사업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강하천 정리 사업에 두었습니다. 여기가 이거 우상천입니다. 여기 제방공사 진행한 거 보시죠. 이거 시멘트 다 타입 튀면서 지금 나가는데 여기는 이게 산골물이라는 건 갑자기 불어나다 갑자기 줄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 제방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조 제방공사도 시멘트 이렇게 타입 치고 이 깊이가 이거 기초를 1m로 했습니다. 1m로 하고 이 보조 제방 넓이를 2m로 하고 다시 기본 제방을 쌓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이렇게 없이 큰 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강냉이 이삭이 요무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비가 많이 하면 강냉이가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비가 내렸는데 이런 속에서 거의 물을 제때 뽑지 않으면 뿌리가 지구실을 못해서 알곡 수확과를 높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동구역 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밭을 비롯해서 모든 논밭들에서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봤습니다. 함남도 피해 입은 거 보면서 우리가 사전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첫째로 강냉이밭 피 가시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비가 자꾸 오는 조건에서 숲에 피해를 받으면 뿌리 활성이 잘 안 되고 잎이 밑에서부터 말라 올라가고 강냉이가 곤마르면서 천을 질려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높은 수확골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이거. 작반에서는 노랑치기야 강냉골 두두 걸레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유량이 20cm 안 되는 유량들을 찾아서 20cm 이상 올려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내려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끔 풀 뽑기도 하고 물빼기 도랑치기에도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 큰 물 위험성이 이제 큰 농장인데 지난해 8월 말에 이제 그 태풍 8호가 지나가면서 40정보 정도 이제 침수됐습니다. 올해 이제 구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농장도 이제 달래붙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윤전 기재들 동원해서 3.7km를 파서 물길을 냈습니다. 새로운 배수 양수기에서 초당 0.3리방 퍼서 대동강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 많은 능력이면 농장 이제 논밭에 안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침수 면적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청진시 수송 남새 전문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논뷰 후반기 생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농작물 비배 관리에 힘을 놓으면서 큰 물과 폭우, 빗바람으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경우를 보면 폭우나 이 빗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 방도의 하나는 이 논벼나 강냉이 초기 생물을 높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연초부터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당 질 좋은 유질비로 30톤 이상 내기 위한 사업과 훅가리, 소수케이 뿌리지기를 비롯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강냉이나 논벼 이거 생육 초기부터 이 농장에서 자체로 우리 생산한 이 아미노산 복합비료를 비롯한 영양 강화제들을 5일에 한 번씩 입덧비료 주기 위한 사업을 꿈깼게 내밀어 왔습니다. 지금 강냉이가 지금 한창 수종이 끝나고 지금 여무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아미노산 복합비료를 비롯한 우리 영양 강화제들을 5일에 한 번씩 4번 정도 분무해 주면서 여기에 우리 새끼줄치기와 수종률 높이게 주기 위한 이 깨꼬리 꺾어주기, 여러 개체 묶어주기, 물도랑치기를 비롯한 이런 사업들을 따라 세우면 그 어떤 폭우나 빗바람 피해도 끄떡없이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해바라기를 많이 심고 가꾸는 단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철주 사범대학 부속 평촌구역 해운기술고급중학교에서는 해바라기의 생태학적 요구를 잘 알고 그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3년 전부터 이 해바라기를 가정용으로 심어왔는데 올해부터는 기름을 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전보다 3배나 더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구역적으로 모든 단위들에서 어떻게 해서나 더 많은 기름을 번지자고 이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용량 상태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김도 매주고 또 잎도 따주면서 비배 관리를 위해서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바라기를 심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많더란 말입니다. 우선 학교 풍치를 돋궈줍니다. 어떤 꽃은 한 40cm 정도 이 큰 꽃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토끼도 기르고 있는데 이 해바라기 잎은 토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유익성에 대해서 식물로 교육하기도 좋고 실제 심어 가꾸면서 학생들이 애호의 마음도 키워주었습니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해바라기 재배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는 만경대구역 원림사업소입니다. 지금 8년 전부터 이거 꽃 해바라기를 심고 있는데 그저 한 해에 2번 정도 이거 꽃을 생산합니다. 2월 중순경에 파종한 그런 꽃이 이제 이거 7, 8월 달에 핍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에 이제 파종한 꽃이 그 10월 달까지 마가을까지 꽃을 키워가지고 요거 간상용으로 널리 요거 이용합니다. 상자나 요거 화분 같은데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거 뭐를 2달 있다가 그다음에 퍼전에 내서 한 보름 간격으로 유기질 비료로 용량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저 한 4-5 잎하기 정도 놔두고 잎 따주기와 요거 잔꽃들 좀 따주기랑 진행하게 되면 그 꽃의 영양 물질이 집중돼서 꽃이 더 크고 멋있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강구역에서는 해바라기 재배를 잘해서 그 독을 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구역적으로 24만 포기, 여기 봉화도에만도 10만 포기 이상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러 가지 품종의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봤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 키 낮은 해바라기가 빗바람에도 잘 견디고 씨 수확량도 높습니다. 오늘부터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말려서 식용공장에 보내서 기름 짜는 거로 좀 기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뇌줄로 작물 사이에 변두리에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내년도는 보다 밀집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어서 관리도 편하게 하고 수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407만여 명, 사망자는 431만 5,42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보다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8월에 들어와 아시아에서는 하루 평균 26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세계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의 40% 이상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8월에 들어와 하루 평균 4,550여 명으로서 세계적인 하루 평균 사망자 수의 약 49%에 달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파괴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3차 파동이 휩쓸어 보건체계를 더욱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화장터들 앞에는 시체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전염병 발생 이래 현재까지 1만 1,500여 명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7월에 등록된 사망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사망률은 동남아시아에서 피해가 심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이란, 타이,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 처음으로 람다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감염자는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3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으로부터 오는 여행자들의 입경을 뜨겁게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하 공화국에서는 6일 현재 105개 장소에서 발생한 산불로 85만여 헥타르의 면적이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연기가 자바이갈스크 변강까지 달려갔으며 대기를 심히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호흡기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외출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루쿠츠크 주에서의 산불 면적은 12만 헥타르 이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주의 7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다음, 유럽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8일 또다시 분출했습니다. 8일 밤부터 9일 아침까지 화산이 분출하면서 재가 수천 미터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극심한 율파와 가물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적은 물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해서 높은 수확고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관수 체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작물의 잎에 수감부를 설치해 놓고 작물의 분당 물 요구량과 조장량, 그리고 기후와 토양 상태, 매 작물의 용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맞게 관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된 관수 체계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이 관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서 물 사용률을 20%나 줄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평안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특히 북부쪽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량강도와 동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특히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평안북도와 차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11일 수요일, 음력으로 7월 초나흘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 한때 폭우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하천 정리와 저수지들에 대한 수위 조절을 잘하고 지방들에 대한 보강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아침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촌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주의경보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저선동해에서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